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천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Learning to Prompt for Continual Learning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CVPR에서 발표되었고, 현재까지 1300회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의 Prompt Learning을 처음으로 적용한 연구로, 메인 아이디어는 모델 파라미터 전체를 조정하는 대신 입력단에 프롬프트라는 작은 러너블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풀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동적으로 관리되며 개별 입력에 맞춰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서 모델을 제어하게 됩니다.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컨티뉴얼 러닝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쪽 분야의 핵심 문헌으로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연구라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일반적인 지도 학습과는 달리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비정상 데이터 분포에서 단일 모델을 학습시키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델은 오직 현재 태스크의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제약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현재 태스크에 쉽게 과적합되며 그 결과 우측 하단의 그래프처럼 새로운 태스크 학습 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테빌리티 플라스티시티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스테빌리티는 모델이 과거의 지식을 보존하는 능력을 말하고 플라스티시티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모델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파라미터를 수정할 때 과거 지식이 저장된 파라미터가 덮어 씌워져서 기존 지식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티뉴얼 러닝의 핵심 목표는 스테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요? 인지과학 분야의 Complementary Learning Systems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컨티뉴얼 러닝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해마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에피소딕 메모리로 빠르게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신피질로 개별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천천히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간은 이 두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면서도 기존의 지식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CLS 이론은 기존 컨티뉴얼 러닝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근법인 리허설 버퍼는 해마의 에피소딕 메모리를 모방한 것으로 과거 데이터의 일부를 버퍼에 저장해 두고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재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버퍼 크기가 작아지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허설 버퍼를 쓰지 않는 방법들도 제한이 되었는데 그중 일부 연구들은 추론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를 안다고 가정해서 태스크별로 독립적인 모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를 미리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아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에피소딕 메모리를 딥러닝 모델에 구현하는 방식이 단순한 데이터 버퍼보다 더 지능적이고 간결해질 수 없을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모델이 관련된 지식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프롬프트 러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프롬프트 러닝은 NLP 분야에서 제한된 트랜스퍼 러닝 기법으로 거대한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입력 텍스트에 고정되거나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토큰을 추가해서 모델을 튜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롬프트는 태스크별 정보를 담게 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프롬프트가 포함된 입력을 처리하게 되어서 특정 태스크에 적합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프롬프트가 컨티뉴얼 러닝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또 학습된 지식을 저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도입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태스크별로 개별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면 테스트 시점에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전히 태스크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고 모든 태스크가 공유된 하나의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프롬프트 파라미터 내에서 태스크별 학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earning to Prompt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L2P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에피소딕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풀이라는 공유 메모리 공간을 활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좌측의 기존 리허설 베이스드 방식은 모델 전체를 재학습해야 했지만 우측의 L2P는 모델은 고정한 채 프롬프트 풀로 표시된 작은 모듈만 학습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공간은 키밸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프롬프트를 저장하고 과거의 지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를 알아야 하는 제약을 없애기 위해 쿼리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샘플의 특징을 쿼리로 사용해서 풀에서 연관성이 높은 프롬프트들을 동적으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태스크 아이디를 알려주지 않아도 입력 데이터가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기 때문에 태스크 아이디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L2P는 이러한 설계를 통해 리허설 버퍼나 태스크 아이디가 없어도 효과적인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서 관련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규화 기반 방법론입니다. 이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했던 파라미터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업데이트에 제약을 걸어서 과거의 지식을 보존하거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 모델의 출력 부분을 조절해서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난이도가 높은 환경이거나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허설 기반 방법론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처럼 과거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에 저장해 재학습하거나 이것 대신 생성 모델을 활용해 과거 데이터를 생성해서 재학습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들은 대부분 메모리 버퍼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버퍼 크기에 민감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키텍처 기반 방법론입니다. 이는 각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래 첫 번째 그림처럼 각 태스크별로 특정 파라미터 영역만 할당해서 서로 분리하거나 두 번째 그림처럼 태스크마다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시킨 뒤 앙상블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그림처럼 모델을 공용 구조와 개별 구조로 분리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태스크마다 사용하는 경로나 모듈이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가 늘어날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져야 하고 파라미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러닝입니다. 프롬프트 러닝은 입력 텍스트를 수정해서 모델에게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초기의 방식은 사람이 직접 설계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좌측의 프롬프트 튜닝이나 우측의 프리픽스 튜닝처럼 프롬프트를 학습 가능한 벡터로 변환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댑터나 로라 같은 기존의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프롬프트 러닝은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만으로도 태스크에 특화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래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제한된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발생하는 컨티뉴얼 러닝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과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기본적으로 비정상 데이터 분포를 가진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슬라이드의 수식을 보시면 전체 태스크 시퀀스 large D는 첫 번째 태스크 D1부터 마지막 DT까지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스몰 t번째 태스크 DT는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레이블 Y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골은 단일 모델 F 세타를 학습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태스크뿐 아니라 1번부터 라지 T까지의 모든 태스크에 대해 에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델이 현재 시점의 태스크를 학습할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다음으로 태스크가 전환되는 조건에 따라서 구분되는 컨티뉴얼 러닝의 세부 세팅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게는 데이터가 끊겨서 들어오는 이산적인 상황과 부드럽게 변하는 연속적인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산적인 세팅에는 앞에 그림에서 앞쪽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태스크 인크리멘털 러닝은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가장 단순한 세팅입니다. 이때는 어떤 태스크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 1에서 새와 강아지를 배우고 태스크 2에서 호랑이와 물고기를 배웠다면 테스트 시점에는 이건 태스크 1 문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때 모델은 새와 강아지 중에서만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은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지만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모델이 스스로 어떤 태스크인지까지 판단해야 하므로 훨씬 어려워집니다. 앞선 예시와 똑같이 학습을 하더라도 추론 시에는 아이디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은 새, 강아지, 호랑이, 물고기의 전체 후보군 중에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은 클래스의 종류는 모든 태스크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똑같지만 태스크 1에서는 실제 사진 데이터가 들어오고 태스크 2에서는 손으로 그린 그림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태스크 아그노스틱 러닝은 데이터 분포가 이산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변화해서 태스크의 경계나 아이디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4개 세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새와 강아지 데이터가 전체에서 90%를 차지하다가 점차 줄어들고 동시에 호랑이와 물고기 데이터가 10%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형태의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쉬운 태스크 인크리멘털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세팅을 중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한 튜닝 방식에 대해 모델 구조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T5와 같은 거대한 사전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고정시킵니다. 대신에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파라미터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아래처럼 입력 토큰의 맨 앞에 붙여서 모델에 넣어줍니다. 결국 이 프롬프트가 모델에게 지금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VIT 같은 이미지 기반 트랜스퍼 모델 구조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입력 이미지 X가 들어오면 모델은 이를 패치 단위로 잘라서 시퀀스로 만들고 임베딩 층을 거쳐서 X2라는 임베딩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프롬프트 P2를 태스크별로 정의하고 이를 입력 임베딩 X2의 맨 앞에 붙여서 확장된 시퀀스를 만듭니다. 즉 모델은 이 프롬프트를 먼저 읽고 해당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그 뒤에 나오는 이미지 패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힌트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컴퓨터 비전 분야의 프롬프트 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을 흔히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부르고 이는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 분야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방식을 컨티뉴얼 러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테스트 시점에는 태스크 아이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주얼 프롬프팅처럼 태스크별로 고정된 프롬프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 지식 공유의 필요성입니다. 설령 태스크 아이디를 알아서 태스크별로 프롬프트를 나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비슷한 태스크 간에 서로 지식을 공유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forgetting 방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태스크가 하나의 프롬프트를 공유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catastrophic forgetting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태스크가 유사하면 지식을 공유하고 다르면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유연한 구조를 위해서 프롬프트 풀을 제안하였습니다. L2P에서는 총 M개의 프롬프트를 담은 풀을 정의하고 입력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중 현재 입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N개의 프롬프트만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아래 XP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N개의 프롬프트들이 입력 이미지 임베딩의 맨 앞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태스크 아이디를 몰라도 입력 데이터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고 샘플 간의 유사도에 기반한 지식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L2P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2P에서 프롬프트 풀은 키밸류 페어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alue는 프롬프트를 의미하고 이 P는 모델을 가이드할 실제 파라미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들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또 다른 러너블 벡터인 키가 하나씩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 맞는 키는 입력 이미지 X가 들어오면 이를 쿼리 함수에 통과시켜 만든 쿼리 벡터를 통해 찾게 됩니다. 이때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습된 frozen backbone을 피처 extractor로 사용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를 frozen backbone에 통과시켜서 얻은 피처 값을 이용해 연관된 키를 찾는 구조입니다. VIT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미지 전체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기 위해서 해치 시퀀스 맨 앞부분에 CLS 토큰을 추가하게 됩니다. CLS 토큰은 VIT 내부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면서 모든 패치 토큰들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 전체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특징 요약본이 됩니다. 따라서 L2P에서는 해당 토큰을 쿼리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관된 키를 찾을 때는 코사인 디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즉 생성된 쿼리와 프롬프트 풀 속 키들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상위 n개의 키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특정 프롬프트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양성 전략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선택된 프롬프트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프리퀀시 테이블 H에서 개별 H 값은 해당하는 프롬프트들의 빈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빈도수가 높은 프롬프트일수록 우측항의 값이 커져서 선택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의 대상은 프롬프트, 키벡터, 그리고 분류기 레이어입니다. 수식의 첫 번째 항은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때 피처의 average 값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선택된 n개 프롬프트가 인코더를 통과한 후에 얻어진 값을 평균된 피처입니다. 이를 통해 n개 프롬프트 모두가 분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VIT 구조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CLS 토큰의 인코더 출력을 활용해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L2P에서 n개 프롬프트의 결과를 평균을 내는 것은 이 분류 과정에서 기존 CLS 토큰의 활용을 대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은 키 매칭과 관련된 부분으로 람다를 가중치로 하는 서로게이트 로스입니다. 이 손실은 입력 쿼리와 선택된 n개의 키 사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국 키 파라미터가 해당 입력의 특징에 더 가깝도록 유도하게 되어서 프롬프트 선택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세팅별로 활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의 경우 태스크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 정확도와 망각 정도를 사용했고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정확도를 사용했습니다. 백본 모델의 경우 VIT 베이스 16을 사용했습니다. 프롬프트 풀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에 따라 설정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프롬프트 학습을 위해 추가되는 파라미터는 전체 모델의 0.05에서 0.11%로 매우 적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세팅입니다. 왼쪽 표에서 위쪽은 정규화 기반 방법, 아래 두 개의 부분은 리허설 기반 방법론들과의 비교고 L2PR은 리허설 기반 방법론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L2P의 메모리 버퍼를 추가한 구조입니다. 결과를 보면 버퍼의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L2P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아키텍처 기반 방법들과의 비교인데 백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상 각자의 최고 성능 기준 변화량을 비교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L2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인크리멘탈과 태스크 어그노스틱 세팅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은 정규와 아래쪽은 리허설 기반 방법들과의 비교고 여기서도 L2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롬프트 풀이 아닌 단일 프롬프트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는 단일 프롬프트 구조가 catastrophic forgetting과 태스크 간 간섭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L2P에서는 프롬프트 풀을 통해 태스크에 무관한 공통 지식과 개별 태스크에 특화된 지식이 잘 분리되어 인코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가능한 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 가능한 키 구조가 아니라 개별 프롬프트 자체를 채널로 평균한 값을 키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때도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롬프트가 쿼리 매칭과 분류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어느 한쪽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2P에서는 러너블 키를 통해서
쿼리 매칭과 프롬프트 학습을 물리적으로 분리했던 것이 모델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선택 다양화 전략입니다. 해당 전략은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에서 5 데이터셋이라고 5가지 데이터셋 클래스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에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태스크 자체의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식 공유를 줄여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태스크별로 사용된 프롬프트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으로 스플릿 사이파 100처럼 태스크가 유사할 때는 지식이 공유되어서 비슷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지만 5 데이터셋처럼 태스크가 다양할 때는 추가로 넣은 다양화 전략을 통해 각자의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2P의 핵심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효과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길이의 경우 길이가 너무 짧으면 프롬프트가 태스크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인코딩할 수가 없어서 성능이 낮아지고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너무 넓게 희석이 되어서 모델이 지식을 효율적으로 포착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스크의 복잡도에 따라 적절한 최적의 길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풀 크기의 경우 맨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5 데이터셋처럼 태스크가 다양할 때는 풀 크기를 늘리는 게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리허설 버퍼나 태스크 아이디 없이 컨티뉴얼 러닝의 주요한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L2P를 제시했습니다. L2P는 프롬프트 기반 학습을 컨티뉴얼 러닝에 처음 도입한 연구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풀의 태스크별 지식을 효과적으로 저장해서 캐타스트로픽 프리게팅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입력 데이터 자체가 쿼리가 되어서 키를 통해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불러오는 메커니즘을 통해 테스트 시점에 태스크 아이디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L2P는 기존 소타 성능을 크게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고 이전 방법론들이 적용할 수 없었던 더 어려운 태스크 어그노스틱 러닝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여기서는 L2P 이후로 나온 후속 연구들이 지적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지식 구조의 단순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L2P는 모든 프롬프트를 하나의 단일 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조는 태스크 간에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지식과 특정 태스크에만 필요한 고유한 지식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학습이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성격의 지식이 섞이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는 성능 저하로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연구가 듀얼 프롬프트입니다. 이 연구는 L2P 저자들이 제안한 후속 연구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프롬프트 풀을 하나로 두지 않고 공유 지식을 학습하는 G 프롬프트와 고유 지식을 학습하는 E 프롬프트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프롬프트의 삽입 위치가 달라졌는데요. 여기서는 L2P처럼 입력단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프리픽스 튜닝 방식을 적용해서 모델 내부의 레이어의 앞단에 프롬프트를 삽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보통 얕은 층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깊은 층에서는 구체적인 특징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특성에 착안해서 G 프롬프트는 앞쪽 층에, E 프롬프트는 뒤쪽 층에 배치함으로써 각 프롬프트가 더 효과적으로 모델의 특징 추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입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S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메인 인크리멘털 러닝에 특화돼서 제안된 기법인데요. 기존 방식들은 구조상 프롬프트 간 정보 공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이것이 서로의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S 프롬프트에서는 아예 공유 프롬프트 부분을 제거하고 도메인별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추론할 때 도메인별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입력 데이터가 어떤 도메인에 가까운지를 먼저 식별한 뒤 해당 도메인의 프롬프트를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개별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도 태스크 아이디가 없이 학습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최적화가 전체 과정에서 엔드투엔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2P의 핵심 메커니즘인 탑 N개의 쿼리 선택 과정은 수학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레이디언트가 차단되어서 역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아래 노란색 영역처럼 쿼리 함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서로게이트 펑션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즉, 최종 예측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프롬프트 선택 단계까지 전달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잘 맞추기 위한 키 선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력과 유사한 키를 찾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학습하는 목표와 최적화 과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연구가 코다 프롬프트인데요. 기존 L2P가 프롬프트 풀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이산적인 방식이었다면 코다 프롬프트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서는 L2P처럼 상위 N개의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입력 데이터와 연관된 컴포넌트들의 가중치합을 개선하게 됩니다. 즉, 입력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은 많이 결합하고 낮은 지식은 적게 반영해서 선택하는 소프트 셀렉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레이디언트가 끊기지 않고 끝까지 흐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별도의 대리 손실 함수 없이 최종 분류 손실만으로도 프롬프트의 내용과 키 매칭 과정을 한 번에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참고로 수식 뒤쪽에 있는 항들은 태스크별로 생성되는 프롬프트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프롬프트들끼리는 서로 집교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한계점은 백본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L2P가 가지는 높은 성능은 사실 강력하게 지도학습된 백본 모델의 특징 추출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도학습이 아닌 자기지도 기반의 백본을 쓰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는 SSL 백본의 특징 공간이 지도학습만큼 클래스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하이드 프롬프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롬프트가 수행해야 될 역할을 세 가지 계층적인 개념으로 세분화했는데요. 먼저 TII는 프롬프트 도움 없이 백본의 날것 피처만으로도 이 데이터가 몇 번째 태스크인지를 맞추는 능력이고, WTP는 태스크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클래스를 맞추는 능력, 마지막으로 TAP는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맞추는 능력입니다. 사실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 세 가지 모듈을 뭉뚱그려서 TAP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SSL 세팅에서 실패를 했지만 하이드 프롬프트는 이 TAP를 더 분리해서 명시적으로 최적화함에 따라서 정돈되지 않은 특징 공간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다른 아키텍처의 프롬프트 러닝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L2P는 입력 데이터를 토큰 시퀀스로 처리하는 트랜스포머에 흑화되어 있어서 레즈넷 같은 CNN 구조에는 적용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적용하기 위해 KM 프롬프트는 커널과 마스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CNN에도 적용 가능한 프롬프팅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입력에 토큰을 붙이는 대신에 CNN의 연산인 합성곱에 맞춰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커널 형태로 정의해서 특징 맵에 직접 적용하거나 마스크를 통해 특정 채널의 활성화를 조정하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용량 문제입니다. L2P는 시작을 할 때 프롬프트 풀의 크기랑 선택할 개수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학습해야 될 태스크가 계속 늘어나는 장기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용량 부족으로 성능이 포화되거나 반대로 파라미터를 너무 크게 잡으면 불필요한 용량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구조가 LW2G입니다. 여기서는 HFC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기존의 프롬프트를 재사용했을 때 현재 뉴태스크의 학습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기존치보다 높다면 기존 지식과의 충돌이 심하다는 뜻이므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반대로 방해 정도가 낮다면 기존 프롬프트를 재사용해도 좋다고 판단해서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즉, 미리 정해진 크기 없이 태스크의 난이도나 유사도에 따라서 동적으로 프롬프트 풀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네, 지금까지 L2B 방법론이랑 이를 발전시킨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랑 관련이 깊어서 자세히 공부해 볼 겸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할수록 이 기법이 단순히 특정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